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2020년) 경자년, 올해 봉화군과 영양군의 군전 계획을 살펴봅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노후 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배움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만학도의 도전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기존 청년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대구와 경북의 행정 통합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병주 기자입니다. 경상북도의 새해 키워드는 변화입니다. 도청합 본관에 공영 모형을 세워둔 것도 그 이유입니다. 미국에 잘 나가는 구글을 갔었습니다. 네. 그런 큰 회사도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생각을 갖고 공룡을 세워놨습니다. 과거 하는 형태를 다 버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시대에 맞는 이철우 도지사는 올해 가장 큰 역점 사업으로 청년 일자리를 꼽았습니다. 한자로 이야기하라 하면은 청년 일자리다. 올 작년에도 한 14,000명이 청년이 줄었습니다. 전체 인구는 11,000명이 줄었는데 청년만 14,000명이 줄었으니까 네. 얼마나 큰 포지션입니까? 청년 인구 유출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지사는 인구 감소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며 대구 경북의 행정 통합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공동으로 몰락한다. 대구 경북을 합치면 500만 도시가 됩니다. 잘 사는 나라와 대구 경북만 해도 세계적인 경쟁이 됩니다. 제가 이런 안들을 잘 만들어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도록. 이 지사는 특히 올해 대구 경북 관광의 해를 맞아 관광객 유치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언론에다 홍보를 했습니다. 만원으로 대구 경북 가보자. 홍보가 많이 되면은 대구 경북이 어디보다도 문화재가 많고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습니다. 대구 통합 신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대구와 경북 전체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며 후보지에 선정이 되지 못한 군위군에도 여러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류 거점 도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지역에 중점적으로 해서 양 지역이 공동 발전하고 경상북도가 발전하고 대구가 발전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 지사는 이웃 사촌 청년 시범 마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주택 개선과 의료복지 시설을 늘리는 사업도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경북도의 올해 역점 시책과 청년 정책들 잘 살펴봤습니다. 청년 일자리와 인구 감소 문제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전병주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정 기자, 이슈 토크를 통해서 각 단체장들의 신년 대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네, 먼저 의성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성군은 지난 21일 통합 신공항 최종 이전지로 선정이 됐는데요. 여기에 이웃사촌 청년 시범마을도 올해부터 속도를 내면서 인구 늘리기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시범마을에 30여 명 정도의 청년들이 들어왔는데 올해 지원 사업도 꾸준히 이어나가고 또 청년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주택 개선 사업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김주수 의성군수의 말 들어보시죠. 도시청년 시골 파견자라든가 청년 플러스 사업이라든가 많이 이루어져서 지난해도 우리가 청년들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스마트팜 그렇게 이제 단지를 만들어서 이제 시행하기 위해서 이 다양한 그런 그 사업들을 교육 훈련 타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1억 원의 창업 자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정말 파격적인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인구 감소 해결에 도움이 되어야 할 텐데요. 네, 이런 청년 정책들 때문이었을까요? 지난해는 이제 270여 명으로 2018년도에 비해서 한 30여 명 정도 늘었습니다. 네. 이게 인구 소멸 지역으로 따지자면 굉장히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올해는 창업 허브 센터를 구축하고 또 반려동물 문화센터까지 건립할 예정이어서 이런 기반 시설들이 좀 많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여기에 이번 통합 신공항 이전지로 선정되면서 여러 사업들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의성군의 활력 도시 건설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다음은 청송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경희 청송군수도 신년 대담에 출연했었는데요. 청송하면 또 관광 아니겠습니까? 주황산, 주산지 등 등산객들이 사계절 내내 모여드는 곳인데 올해 청송군 관광 정책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청송 군수의 말 들어보시죠. 그래서 사람은 참 많이 오는데 돈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럼 말 그대로 오버 투어리즘. 사람은 오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관광객이 되지 않더라. 네. 최고급형 골프장을 지금 철저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머물 수 있도록 숙박 거점의 인프라 구축, 네. 또 대명 리조트 여러 가지로 좀 머물고 갈 수 있는 지리적 체류형. 여건을 네. 체령을 많이 만들고. 네, 말 그대로 이제 머물다 갈 수 있는 체리형 관광지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목표인데 이를 네. 위해서는 예산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뭐 세계 지질공원 같은 관광 자원과 또 사과 축제 같은 대표 축제들을 홍보를 좀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엔 네. 그리고 내수 경기 네. 살리기도 힘쓰고 있는데 청송군은 올해 농민 수당을 이제 청송 화폐로 지급을 했고 청송 화폐를 이제 공무원 급여에도 좀 포함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무료 택배비 지원과 함께 이런 지원 한조 등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을 좀 살리는데 중점적으로 좀 노력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문경입니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올해 어떤 시책을 준비하고 있는가요? 네, 문경시는 그동안 인구 감소로 좀 곤욕을 치렀습니다만 지난해 8년 만에 한 360여 명 정도의 인구가 늘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출산 장려 정책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인데요. 네. 고윤환 문경시장의 말 들어보시죠. 둘째 출생아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높이고 셋째는 무려 1,600만 원. 네. 좀 귀하긴 합니다만 넷째를 출생하면 네. 무려 3천만 원을 네.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해 우리가 문경시가 총 출산 장려금에 10억 5천만 원을 네.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네, 출산 장려금 시책 같은 경우는 모든 시군에서 지금 확대를 하는 추세긴 합니다. 그래서 문경시가 경북 23개 시군 가운데 한 7번째 정도로 출산 장려금이 많은 편인데요. 네. 문경은 또 대표적인 귀농 1번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귀농인들을 위해서 주택도 지원하고 또 농업 교육을 이어갈 예정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주택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맞춤형으로 농촌의 빈 집을 깨끗하게 리모델링해서 1년간 예비 귀농 기촌이 되는 겁니다. 네. 역시 귀농 기촌 중에 청년 젊은이들 문경에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예 맞춤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첫 번째가 표고버섯 스마트 재배단지입니다. 네. 여기는 현재 40동에 40쌍에 40가구에 우리가 청소년을 저희가 이렇게 맞이해서. 네, 이 고윤환 문경시장은 총 10년입니다. 지난 5년 동안에는 도심 재건을 위해서 약 800억 원 가까이 투입을 했고요. 네. 지난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되면서 약 250억 원까지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한 1,000억 원 정도 규모가 되겠죠. 네. 오래된 주택도 리모델링을 하고 또 이제 주차장도 조성하는 등 이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본격 이 도시 재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올해도 이 1,000만 관광객을 목표로 대표 관광지인 문경 세제 그리고 문경 에코랄라에 숲속 체험을 할 수 있는 액티비티까지 좀 추진할 예정이어서요. 4월쯤 개장한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 시군의 시책의 키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구와 관광객이 늘어야 지역 경제가 살고 그래야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것이겠죠. 새해 힘차게 시작하는 지자체의 계획, 전병주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020년) 경자년을 맞아 경북 지역 여러 시군들의 새해 지역 발전 정책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올해 봉화군과 영양군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권미경 기자입니다. 뿌리 산업인 농업을 키우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봉화군. 지난해 경북에서 최초로 농가에 농업 경영 안정자금을 지급한 데 이어 올해는 지원 금액을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또 스마트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귀농 귀촌 인구를 늘리기 위해 테마 전원 주택단지도 조성합니다. 봉화군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안에서 돈이 돌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올해는 지역 화폐인 봉화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80억 원으로 늘리고 봉화 주민 누선 고용하기, 지역 업체 이용하기 등 지역 소비 증대 운동도 추진합니다. 지역 내 자본의 외부 유출을 막아 지역 경제를 선순환시켜 소득을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자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즉 봉화에서 생산된 것은 최대한 봉화에서 소비하여 어려운 지역 경제를 살려보자는 것입니다. 영양군의 가장 큰 숙제는 인구 문제입니다. 최근 인구 17,000명이 무너지면서 갈수록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 영양군은 인구 증가 정책 지원 조례를 통해 앞으로 영양으로 이사 오는 사람들에게 전입 축하금과 주택 임차료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출산 양육 정책을 담당할 인구지킴이 대응센터도 세울 예정입니다. 인구 증가 정책 지원 조례를 통한 각종 지원금으로 신규 전입을 적극 유치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기농기촌과 출산 보육 정책 활성화와 농산물 품질 관리원 영양 분소, 영양 소방서와 같은 유관기관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영양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과 역사를 통해 관광지도도 새롭게 그려나갈 예정입니다. 수만 그루의 자작나무 군락을 생태 휴양지로 개발하고 지역 곳곳에 녹아있는 이야기를 관광 상품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2020년 새해 봉화군과 영양군은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정책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노후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당진에서는 춤을 통해 인생을 즐겁게 살고 있는 어르신들의 특별한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정선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어르신들이 신나는 음악에 맞춰 스텝을 밟습니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한 바퀴 돌기도 하면서 파트너와 호흡을 맞춥니다. 반짝이 옷에 하이힐까지 나이가 무색할 만큼 복장도 화려합니다. 한바탕 춤을 추고 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무료한 일상에 활력소가 됩니다. 하다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생활이 조금 이렇게 잘 놀고 가면 집에 가면 우리 할아버지한테 잘해지잖아 이게. 이 성질나고 들어가면 성질나는데 조금 즐겁게 놀고 가면 더 말 한마디 이쁘게 여봉 오빠 이렇게 해야 되잖아. 첫째는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그다음에 주위 사람들과의 융화, 그 모든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열심히 나와서 운동도 하시고 또 여러 친구분들도 만나보시고. 평균 나이 69세. 당진 지역 어르신의 사교 댄스 동아리인 이 모임은 현재 회원 2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취미로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요양원이나 복지관 등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 공연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재능 기부를 통해 보람을 느끼고 노년의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실 요양원 갔을 때는 이제 노인들이 안색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침울한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댄스라고 공연을 하면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같이 노래를 불러주시고 하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하고 진짜 보람도 많이 진짜 참 느끼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저도 잠시 배워봤는데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색다른 취미로 건강도 지키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배움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있지만 막상 공부를 시작하기엔 쉽지 않을 텐데요. 배우지 못한 서름은 내려놓고 새로운 꿈을 향해 도전하고 있는 만학도들을 차선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여느 중고등학교와 다르지 않은 교실에 중년의 고등학생들이 두 눈을 반짝이며 수업을 듣습니다.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예원 중고등학교 어머니 학교에선 40대부터 80대 백발의 어르신까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은 늦게 시작한 만큼 열정도 남다릅니다. 일반 중고등학교가 이 2달간의 긴 방학에 들어간 것과 달리 방학에 달콤한 휴식도 반납한 채 꿈을 향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남동생 손에 이끌려 처음 학교를 찾게 됐다는 곽영희 씨. 많이 배우지 못해 초라하고 위축됐던 인생은 학교를 다니면서 달라졌습니다. 오고 보니까 참 너무
좋았습니다. 인생관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모든 게 즐거우면서 또 내 가슴속에 깊이 묻혀있던 그 배움이란 이런 단어, 또 남 앞에 자신 있게 또 설 수도 있고. 가족의 응원에 힘입어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학교에 입학한 김옥희 씨. 수십 년 만에 다시 시작한 공부는 인생의 활력소가 됐고 새로운 꿈도 생겼습니다. 제2의 인생이 열린 겁니다. 공부를 너무 하고 싶다. 그래서 이런 학교가 있어서 나는 가고 싶다. 그랬더니 가족들이 흔쾌히 응원도 해줬고요. 부드러운 미소로 어르신들한테 봉사하는 거 그런 걸 좀 하고 싶어요. 웃음 치료사 같은. 컴퓨터 시간, 한글 자판을 능수능란하게 다루고 표 작성 정도는 식은 죽 먹기입니다. 수학 시간엔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기도 쉽지 않은 미적분도 거뜬히 풀어내는 만학도들. 출석을 부르는 시간까지 아까워 수업 진행을 재촉할 만큼 공부에 대한 열정이 뜨겁습니다. 다양한 동아리 활동에 시험 수행 평가까지 치러낸 이 학교 늦깎이 학생들은 1000여 명. 이들에게 조금 늦은 학창 시절은 인생의 보석 같은 시간입니다. 대학 진학의 꿈을 이룬 만학도들은 올해 대학교 캠퍼스를 누리게 됐습니다. 빛나는 졸업장을 2월 25일 받는다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벅찼다. 어디 샤넬백을 선물로 받는다 해도 이렇게 뿌듯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남편이 대학까지 가라. 정정당당하게 대학을 합격을 해서 대학교 입학을 할 겁니다. 배움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은 제2의 인생을 연 만학도들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법이 따로 있을까요? 특별히 비싸고 귀한 음식을 먹어야 장수하는 건 아닌 듯합니다. 장수마을 노인들의 식습관을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순창군 적성면 평남마을입니다. 마을 최고령자 101살 이막순 할머니는 특별히 아픈 데 없이 비교적 건강한 편이라고 말합니다. 평소 어떤 음식을 먹는지 물어봤습니다. 아무거나 먹지 나는. 잘 먹어. 뭐든지. 반찬은 그냥 무지 조각 지져서 조고새끼 요만해서 3마리 지져서 막 지져놨어. 그럼 뭐 그것만 가지고 요거도 뭐 그런 거 갖고 먹고. 다른 할머니들도 특별한 귀한 음식을 먹는 일은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 쓰레기국도 끓여 먹고 혼자라 그냥 콩나물국도 끓여 먹고 그래요. 청장도 우리가 희서 먹어. 콩 삶아서 우리가 띄워갖고 먹어요. 우리는 채소밖에 안 먹어온 게 채소가 제일 좋아. 콩과 고추 생산이 많은 이 지역 주민들은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발효식품을 즐겨 먹습니다. 된장국 많이 끓여서 먹고 또 김치찌개, 김치를 또 많이 또 맛있게 담아 놓으면은 김치찌개에서 많이 먹고 또 거기다가 김치찌개 해서 먹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생선 고등어 같은 거 그 고등어도 이제 딱 뭉김치하고 딱 찢어 놓으면 그 겁나게 맛있어요. 미국 건강 전문지 헬스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장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식물성 식품 위주로 식사를 하면서 생선을 조금씩 먹는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발견됐습니다. 순창군은 이런 공통점을 토대로 식물성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건강식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창 농산물 원재료의 좋은 성분들을 분석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그 성분을 활용해 건강식품화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연구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수 비결, 과식은 금물입니다. 명절에 드시는 음식이 이 떡국이나 전이나 갈비찜을 드시게 되는데 이런 고열량의 음식들은 당뇨 환자에게 상당히 안 좋겠습니다. 따라서 명절 때에도 당뇨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적절한 식습관과 운동을 꼭 병행하셔야 되겠습니다. 발효 음식과 채식 위주의 소식. 평남마을 장수 노인들은 불로초가 따로 없다고 말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